세계는 지금 국제문제 전문가 서정희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사태가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석유가 이번 전쟁의 어떤 핵심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작 이 해협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이란이 마음대로 봉쇄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아닙니다. 봉쇄할 수 없습니다. 예. 이 해협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육지나 섬 사이의 그 좁은 해역으로 양쪽의 넓은 바다를 연결하는 물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에 트인 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 육지가 이렇게 병목처럼 딱 막고 있어서 거길 통과하지 않으면 반대쪽 바다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해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공해끼리 연결하는 해협,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런 거고. 예. 이런 걸 이제 그 국제해협이라고 하는데 국제해협은 누구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상. 이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좁은 곳이죠. 폭이 한 뭐 40km가 채 안 되는 제일 좁은 곳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해가 12해리 아닙니까? 대략 22km 정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쪽은 이란이고 제일 좁은 곳에서 마주 보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게 40km면은 이 두 나라의 영해가 겹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간선을 영해로 정했습니다. 예. 이 두 나라가. 예. 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한쪽은 이란 영해고 예. 또 한쪽은 오만 해역이란 오만 영해란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국제법상 아까 제가 국제해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영어를 풀이를 하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아까 제가 이제 넓은 바다 양쪽 공해로 나가는 거라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법상으로 통과 통행권이라고 해서 이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 선박, 군용 선박, 심지어 항공기도 상관이 없어요. 영해니까 사실은 영공 개념을 확장을 하면 항공기도 못 지나가는데 여기는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연안국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이나 오만의 영해지만 이게 이제 국제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불법이죠. 이걸 봉쇄를 하면. 예. 자, 그런데 이 이상한 해협이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과 터키에. 네. 이건 우리나라 서울 한강처럼 이스탄불 시내에 있습니다. 영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명백하게 이 튀르키예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양쪽의 바다를 공해를 지금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건 영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별도의 조약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여기도 민간 선박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요. 군용 선박은 이제 조금 조약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협이라는 것이 내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도 그 나라 거고 이쪽 바다도 그 나라 땅이고 해협도 그 나라 영해고 그럴 경우는 뭐 그 나라 영해니까 이건 아무 이제 국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것이 혹시 부산에서 오사카 배를 타고 가시면요. 네. 일본 본섬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세토나카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네. 세토 내해인데 거기에 그런 해협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건 일본 영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뭐 국제 해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봉쇄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전쟁 상황은 다 국제법 위반이에요. 따지면은. 예. 그러니까 이 국제법이 지금 다 무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 봉쇄가 국제법 위반이야. 이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처벌 방법도 없고 제재 방법도 없고 아무런 이건 말로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란도 실제로 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어요. 뭐 통과시켜 주겠다 이런 말은 했지만 그래서 기뢰 설치도 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개방할 것이다라는 이 발언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거도 없고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폭등하고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 유가 폭등과 주가 하락 진정을 위한 구두 개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석유를 차지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늘 돈입니다. 예, 도날드 돈 트럼프죠. 그래서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이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오는 길목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석유의 주요 통로입니다. 뭐 해상 물류의 석유 해상 운송의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계 이런 병목이 한 5군데 주요 병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건너편에 아라비아 반도 바로 그 건너편 밥 알 만데브 그 후티 반군이 아주 말썽을 일으킨 홍해에서 빠져나오는 곳. 여기는 석유 물동량의 해상 물동량의 한 5 내지 7%가 통과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그 위에 홍해 위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는 석유가 이제 한 7 내지 9% 이건 이제 해상 물동량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20% 나머지 이 수에즈 운하 바브알만데브를 합치면은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한 양이죠. 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또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오는 말이죠. 예. 그다음에 5대 지금 4개 말씀드렸죠. 5번째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는 우리가 잘 안 다니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 해협이 또 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석유가 들어오는 것이 이 물류망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병목을 3군데나 거쳐 나오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럼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그 석유 에너지 통로로서의 중요성이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인류가 석유라는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고부터 그런 의미를 가졌다. 이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이쪽이 영국이나 러시아가 주도권을 다툼을 하던 지역인데 영국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가 이란 석유를 가져다가 자기네 에너지로 썼어요. 그때 이미 호르무즈 해협이 주요 운송로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가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전쟁을 하면서 이란 정권 교체 이야기했죠. 예. 자, 정권 교체란 것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정권 교체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혁명이나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정치 체제 자체가 바뀌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그 옛날부터 이미 그런 중요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딱 따져보면은 1953년에 이미 미국이 이란 레짐 체인지를 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때 이란이 그 모하메드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왕정이 거의 폐지되다시피 왕은 있습니다만은 입헌 민주국이 됐어요. 거의. 그렇게 됐는데 이 모사덱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 지금 당장 석유 이권이 큰일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란에 이제 공산당이 슬슬 크기 시작했어요. 예. 자, 53년이면 냉전 시대죠. 그러니까 자, 석유 이권 냉전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영국의 MI6 그러니까 대외정보국이죠. 예. 그다음 미국의 CIA가 합작을 해서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사덱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온 정권이 팔레비 왕정이 들어서고 그 팔레비 왕정의 비밀 경찰 사바크를 미국, 영국이 지원하에 이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과거의 그 과거사가 이란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반미
네. 이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악몽이 그때 레짐 체인지가 지금 다시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 세계 관심은 과연 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자유 통행이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 마치 지금 돈을 뭐 받고 배를 보내준다는 게 대동강물 팔아먹었던 봉이김 선달보다도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데 그게 말이죠.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영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해지만 국제 자유항행 통행 통과권이 보장이 되는 거긴 하지만 영해로서 주권을 또 이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뭐 통과를 허가하고 봉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뭔가 통제를 하겠다. 예, 또는 예. 뭐 마약이나 보호, 네. 해적 뭐 이런 걸 네, 단속을 네. 하겠다. 또 너희들 뭐 가면서 막 폐유 막 뿌리고 해서 환경 바다 다 망친다. 환경보호 이런 그 어떤 논리를 명분, 가지고 명목. 예. 거기에 제재를 좀 통제를 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얼마든지 통제로 악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실제로 이란이 여러 차례 이런 통제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받는 문제는 아까 제가 그 보스포러스 튀르키예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역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 이제 자유 통행을 한다고 했지만 자 배가 지나가면 밤에 뭐 등대불도 깜빡거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안전문 뭐 안내도 하고 이런 비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비용을 받겠다고 하는 게 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젠가 개방이 되겠죠. 전쟁이 예. 끝나고. 그러나 네. 전쟁 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